자, 매주 금요일은 시장을 조금 더 넓게 보고 전략을 정비해보고 있습니다. 디멘전 투자자문 투자부문 송재경 대표와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처음 뵙네요. 네. 자, 금리로 오늘 이야기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밤사이에 미국 9월 CPI가 예상치를 웃돌았음에도 불구하고 물가는 잡혀간다, CPI가 높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물가는 잡혀간다라는 기조로 기울였고 연준 위원들 간의 이견은 계속 드러나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또 한은이 금리 인하를 단행을 했습니다. 향후 한미 금리 인하 금리 차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시장이 기대한 것만큼 그 공격적인 금리 인하 가능성은 이제 좀 많이 줄었다. 그렇게 보셔야 연준이? 네. 연준과 우리나라 마찬가지다 네.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미국이 예상 밖으로 고용 지표가 잘 나오고 미국 지금 3분기 GDP 예상치도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물가 다행스럽게 물가는 좀 잡혀가는 것 같지만 또 어제 발표된 CPI가 생각보다는 살짝 좀 높게 나왔습니다. 결론적으로는 11월, 12월에 원래 이제 빅컷을 기대했던 그 기대는 좀 많이 좀 접어야 될 것 같고요. 심하게 말하는 분들은 아예 연내 컷이 없을 수도 있다라까지도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시면 지금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지금 시장 금리가 다시 강세를 보이고 있다. 보셔야 될 것 같고 다행히 우리나라가 금리를 이번 기회가 아니면 사실 쉽지 않을 것 같으니까 한국은행이 이제 금리 인하를 단행을 했는데 미국과 우리나라의 금리 차 역전이 지금 상당 기간 오래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쵸. 근데 이것이 폭이 다시 더 많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한때 지금 9월 초만 해도 한 60bp 이하로 좁혀졌다가 지금 다시 100bp 이상으로 좀 벌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우리가 우려했던 환이 약세로 가는 원화가 환율이 위로 올라가는 우리 시장 증시에 별로 좋지 않은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시장 양쪽에서 놓고 봤을 때 양쪽이 다 금리를 공격적으로 중앙은행들이 낮추기는 어려울 것 같고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놓고 봤을 때는 이 금리차 역전이 다시 벌어졌기 때문에 환율 약세를 우려해서라도 추가적인 금리 인하 가능성을 너무 높게 생각하시면 연내까지는 안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연내까지는 연준이든 한은이든 좀 스탠스가 조심스러울 거다라는 말로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은 외국인의 이탈 현상도 우리가 한번 집중 조명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외국인의 엑소더스 지난달 외국인은 국내 증시에서요 7조 3천억을 팔았고 그 중에서도 삼성전자만 8조 6천억 원 넘게 팔았거든요. 지금 3년 2개월 만에 가장 컸던 K증시 엑소더스 규모 9월에 기록을 했는데 여기서 궁금한 건 이거예요. 외국인이 우리 시장을 떠나는 건지 아니면 삼성전자만 파는 건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게 좀 지금 상황에서는 국내에 좀 자금이 들어왔어야 되는데 이 타이밍을 중국이 좀 뺏어갔습니다. 심지어는 인도에서도 빠져서 중국으로 다 들어갔거든요. 인도 증시가 너무 핫하더라고요. 네, 워낙 좋았다가 최근 들어서 인도에서 자금이 빠져서 중국이 그 일종의 말하면 빈집털이를 좀 당하고 있거든요. 모두 다 안 사고 있다 보니까 지금 다시 중국을 사기 시작하면서 중국 쪽으로 자금이 빠져나가는 것이 신흥 국가 내에서는 아시아권에서는 우리나라도 여기에 일부 이제 수급상 피해를 보고 있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 추가적으로 우리나라의 환율 약세, 강달러 이것 자체도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한국 투자를 꺼리게 되는 그런 이제 안 좋은 악영향이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외국인들이 설득 가능한 그런 이제 실질적인 그 밸류 프로그램이 좀 더 좀 개선되고 정비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것에 대한 우리가 체크할 수 있는 시발점 중에 하나는 결국 삼성전자에 대한 이 매도가 일단락되는 그 시점 자체가 외국인들의 심리가 좀 개선되는 포인트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힘든 시점에서 대외적인 요건도 마음 편한 이슈가 하나도 없어요. 보면은 지금 변수가 될 미국 대선 리스크 그리고 중동 리스크 고조되고 있지. 여기에다가 반도체 관련주든 차별화 양상이 뚜렷하지. 여기다 2차 전지 관련주도 바닥을 확실히 잡지 못하지. 중국은 부양책 펼치고 있지. 이 시점에서 뭘 건드시든 지금 엄두가 안 나는 시장이거든요. 우리는 숫자에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3분기 이제 실적 발표 본격적인 포문이 열린 가운데 반도체, 2차 전지의 향후 실적 전망, 남은 하반기 실적 전망 좀 어떻게 보세요? 1차적으로는 반도체는 양극화는 지속될 것 같습니다. SK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실적 걱정은 크게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삼성전자는 이미 9월 달 한 달 동안 또 지금 10월 초까지도 지속적인 하향 조정, 그다음에 안 좋은 실적 발표됐잖아요. 기대만큼. 이것이 당분간은 좀 지속될 가능성이 분명히 있고 다만 다행스러운 거는 주가가 그걸 좀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 이게 이제 굳이
그 위로가 될지 모르겠으나 바닥은 좀 잡아가고 있다는 게 좀 다행스럽게 보이고요. 방금까지도 제가 이제 그걸 보고 왔는데 테슬라의 소위 그 로봇 택시 로봇 행사. 네, 저도 그걸 봤는데 지금까지 나온 이제 주요 경제지 미국 일간지들의 코멘트는 그렇게까지 우호적이지는 좀 그래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소위 그림은 이쁘게 나왔는데 디테일이 없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돈 벌겠느냐를 가늠할 수가 없겠다. 분위기는 띄었는데 실속은 없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딱 그 시점부터 우리나라 2차 전지주들이 조금 힘을 잃는 모습들이 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금 이제 오늘 밤에 테슬라 주가가 어떻게 되는지도 좀 보셔야 되긴 하겠지만 그것 자체가 우리나라 이제 2차 전지주에 대한 우리 기대가 좀 상당히 큰데 그것 자체가 연결이 돼 있다는 측면에서 오늘 밤에 테슬라의 주가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집중하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네요. 에코프로비엠 주가 차트를 보니까 딱 위로봇 시작하면서 동시에 빠졌거든요. 지금 테슬라도 시간외 거래에서 0.38% 소폭 오름세를 겨우 지켜내고 있습니다. 오늘장 테슬라 움직임 주목해 보셔야 되는 가운데 자 그럼 실적 시즌이 본격적으로 포문을 열었거든요. 이에 따라서 좀 주목해 볼 만한 업종 대표님은 어느 쪽 보세요? 일단 위험 관리를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데 위험 관리, 네. 특히 이제 이번 한 달 동안 소위 삼성전자가 주도한 IT 업종의 소위 이익 조정 하향 폭이 상당히 컸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번 주 들어서 또 이제 다음 주까지 포함해서 실적 발표 전에 급격하게 조정되는 종목들이 나올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그런 종목들은 삼성전자야 이미 주가가 많이 빠지면서 반영을 했지만 아직 반영이 안 된 IT 업종의 종목들에 대해서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말씀드리고 반면에 금융주들은 상대적으로 지금 거의 조정 없이 잘 가고 있어요. 그래서 금융주는 좀 마음 편히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다 말씀드리고 금리가 이제 하락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이나 건강관리 업종은 여전히 수혜를 받을 수 있어서 이번 실적 시즌에 그나마 빛을 발할 분야지 않겠냐. 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날씨 추워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부터 이제 연말 이번 겨울에. 네, 그러니까 이제 연말 배당주 사실은 이것이 밸류업하고도 연결이 돼 있다 보셔야 될 것 같고 결국은 지금 정부가 제대로 된 실적을 그러니까 소위 그런 제도를 못 내주고 있다면 개별 기업들이 그걸 밸류업을 스스로 증명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배당 성향과 배당 수익률로 보여주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부터는 이번 실적 시즌에 결국은 연말 남은 한 3개월 동안 충분히 배당주 투자할 수 있는 좋은 메리트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한번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럼 추가적인 질문 하나 드려보도록 할게요. 12일 날 바로 내일입니다. 중국이 또 추가적인 부양책 관련해서 발표를 내놓는다고 하는데 그럼 우리 월요일장은 좀 더 빠질까요? 이게 이제 결국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아요. 일단은 중국에 대해서는 일단은 지금 단기간에 한 25% 이상 올라오고 지금 조정받고 있잖아요. 결국은 수급에서 우리가 좀 손해를 보긴 했는데 어쨌거나 시장에서 기대한 대로 내일 토요일이죠. 토요일 날 이제 발표가 있는데 대략 그러니까 2조 위안, 우리나라 그러니까 미국 돈으로 한 2,800억 달러 정도 되는 그러한 정말 부양책이 좀 디테일하게 잘 발표가 된다면 분명 낙소 효과, 수혜는 분명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지금 중국에 대한 기대가 좀 올라가면 시차를 두고 결국은 아시아권 신흥권에 대한 기대감은 분명 다시 높아질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중국 시장에 대해서 중국이 올라가면 우리가 무조건 안 좋다라기보다는 그 시차를 가지고 우리나라에도 기대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관련된 수혜주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중국에 자금이 들어온다면 조금 더 긴 시계열로 좀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낙수 효과에 따라 지금 수혜가 기대되는 업종은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로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